언니들의 꿀팁 수다, 꿀수다. 안녕하세요. 꿀수다입니다. 지난 편에서 아이에게 무슨 주식을 사줄지 그 선택을 위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계속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 상위 10개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특정 종목을 찍어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종목을 사야 할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본인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꿀수다 이번 편을 참고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주식을 뭘 사야 할지 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편 마지막 부분에서 이 표까지 보셨는데요. 한국인이 현재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 1위는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지난 2003년 설립된 전기 자동차 회사로 CEO는 5명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자 이제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 잘 알려진 일론 머스크. 아무래도 유명하죠? 아마 뉴스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올해 정말 길거리에서도 심심찮게 보이더라고요. IT 업종에 종사하는 한 지인의 말로는 언젠가부터 회사 주차장에 테슬라가 부쩍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판매가 많이 된 것 같아요. 테슬라는 2010년도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당시 공모가는 17달러였다고 해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약 80%, 또 글로벌로는 20%의 점유율을 기록해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영화에서 보았던 이제 완전 자율 주행 기능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앨런 머스크가 하도 공언을 해와서 올해 들어 주가 변동폭이 매우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여튼 완전 무인차 시대는 테슬라가 열 것은 사실 분명해 보여요. 무인차가 기술뿐 아니라 제도나 사고 시 책임 소재 등등 여러 이슈가 맞물리기 때문에 쉽게 상용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기술 자체로 보자면 기술은 이미 저 앞에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2위를 볼까요? 2위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애플이네요. 미국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말이 필요 없죠. 네, 애플은 2007년 아이폰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모바일 시장에 안착을 시켰고, 또 아이폰뿐만 아니라 에어팟, 애플워치 등 이제 차세대 혁신 제품이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사실 애플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위는 아니지 않나요? 네, 스마트폰 점유율은 현재 3위인데요. 그러나 애플의 전체 기기가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침투를 했고, 애플은 이제 현재 이 막대한 고객 기반을 토대로서 페이, TV, 클라우드 등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초대형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죠. 그래서 2016년에서야 이제 뒤늦게 애플 주주가 됐던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역시 이제 애플은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니라 충성도 높은 고객을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는 소비재 회사로 이렇게 주목했다는 점을 저희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처음에 애플의 그 심플한 디자인에 반했었는데 애플 제품을 사랑하는 소비자들의 로열티는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다음 3위는 어떤 기업이죠? 3위는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서의 이제 유통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전체 소비 시장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감안하면 향후 엄청난 성장세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리더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마존은 2006년 출시한 클라우드 서비스 AWS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클라우드 시장 또한 선점했고요. 인공지능 스피커, 그 다음에 무인 슈퍼마켓 아마존 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시도하고 있어요. 또 아마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그 월정액 구독 서비스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존 생태계를 더 공고히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죠. 특히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대면 서비스 업종이 크게 부상했잖아요. 아마존의 잠재력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럼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다들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게이츠를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저희 아이가 보는 위인전 책에도 보면 빌 게이츠 편이 있더라고요. 네, 1975년도에 빌 게이츠와 그의 대학 동문 이제 폴 앨런이 설립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1985년에 출시한 어떤 새로운 운영 체제 윈도우를 통해서 텍스트 기반 PC를
그래픽 환경 위주로 개편하는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시리즈는 현재도 PC OS 시장 점유율 약 90%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점 체제를 이어오고 있죠. 90%로 압도적으로 OS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또 클라우드 기업으로서 변신도 성공했으니 성공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비즈니스 전문 SNS인 링크드인도 인수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차트를 보면 정말 투자의 정석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애플의 경우 오를 때 확 오르고 이렇게 떨어질 때 확 떨어지는 진짜 화끈한 주식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더디게 오르고 더디게 떨어지고 또 이제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주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느낌의 주식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정석이라고 얘기하나 봐요. 네. 그 다음 5위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는 조금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생소했는데 얼마 전 사상 최초로 인텔을 제치고 미국 반도체 회사 중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본 적 있어요. 네, 엔비디아는 컴퓨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랑 멀티미디어 장치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로 이제 1993년도에 설립되었는데요. 엔비디아의 대표 제품은 이제 고속 게이밍 그래픽 카드용 칩이고요. 데이터 센터용, 그다음에 차량용 등이 주요 제품 라인업이라고 해요. 지금도 글로벌 외장형 GPU 시장 점유율이 약 80%에 육박하는 1위 기업이에요. 엑스박스하고 플레이스테이션 3 같은 비디오 게임기에 그래픽 카드 칩셋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 소비자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치만 저희 아이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중 가장 드라마틱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음, 다음 6위는 알파벳이네요. 구글의 지주회사죠? 네, 알파벳은 지난 2015년 구글의 모회사로 출범한 지주회사인데요. 여러분들 다들 구글 검색 엔진 아실 거예요. 저희는 워낙 검색 엔진은 네이버에 익숙한데 전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은 구글입니다, 여러분. 구글은 지난 20년간 무려 270개 기업을 인수하며 성장 동력을 마련해 왔는데요. 우리한테 익숙한 안드로이드, 유튜브 이런 회사들도 구글이 인수했죠. 그 외에도 AI 자율주행차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인 알파벳은 미래에 더욱 유명한 기업일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다 그림을 봤는데 구글이 제공하는 브랜드와 제품 리스트들을 총망라한 그림이에요. 진짜 보면 없는 게 없죠. 그래서 구글 왕조라고 하나 봐요.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꽤 유명할 것 같아요. 네, 다음 7위는 해즈브로예요. 트랜스포머, 페파피그, 플레이도우 이런 완구 제품 만드는 회사죠. 미국 회사. 최근 인기를 끈 디즈니 겨울왕국 캐릭터의 완구 제조 라이센스도 갖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셧다운이 길어지니까 집 안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게임 수요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작용해서 아마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또 2019년도에는 이원이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이 인수한 기업이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페퍼피그 캐릭터 그리고 PJ 마스크 등을 좀 소유하고 있어서 지금 완구 회사를 넘어 컨텐츠 회사로도 발돋움하고 있는 회사라고 해요. 다음 8위는 인베스코의 QQQ네요. 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QQQ는 나스닥의 ETF인데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스북을 모두 보유 중인 나스닥 ETF죠. 이 표를 보니까 상위 탑 10개 종목의 보유 비중이 56%나 되네요. 사실 구글, 알파벳 이런 기업들은 한 주 살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이 QQQ를 사는 건 어떨까요? 네, QQQ는 접근 가능한 가격에 기술 성장주의 이제 상승세를 누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미국 증시가 최근 기술 성장주가 엄청난 상승장을 끌고 오다 보니까 QQQ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요. 9위는 페이스북이네요.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요새 다들 SNS를 잘 하셔서 이 회사는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또한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브랜드들인데요. 이러한 페이스북 관련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가 약 25억 명이라고 해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의 숫자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페이스북과 관련된 영화를 본 것 같은데 혹시 소셜 네트워크가 페이스북 창업자 관련된 스토리 아니었던가요?
네, 맞아요. 이 페이스북은 마크 주커버그가 하버드 동창들과 웹사이트를 만든 게 시초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주목을 끈 바 있죠. 10위는 보잉이네요. 보잉은 세계적인 민간 항공기 제조회사죠. 2018년 이전까지는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모두 증가 추세였던 그런 안정적인 종목이었는데. 저는 사실 진짜 보잉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사실 저랑 아이 포트폴리오 중 비중도 높으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인 종목이에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그 두 차례 추락 사고랑 그다음에 이에 대응하는 보잉의 방식에 시장이 되게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했어요. 네, 참 마음 아픈 일이었는데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랑 2019년도 에티오피아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죠. 그 후에 영업이익이 급락했고 심지어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후 코로나가 또 겹치면서 전 세계 항공업계가 완전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10개 사업은 이제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이라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물량을 보잉과 에어버스가 나눠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등 이제 타업체가 진입하기에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보잉을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아직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잉은 민간 항공기뿐 아니라 방위, 우주, 안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모든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사업의 경우는 아무나 쉽게 진입할 수가 없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수요가 풀리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믿고 기다려 보려고요. 네. 자, 두 편에 걸쳐서 미국 주식 종목 중 상위 종목에 대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뭘 살지 조금 감을 잡아보셨나요? 그럼 다음 편에는 어떻게 사는지 그 방법에 대한 수다로 찾아올게요. 저희가 이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